자, 마지막 뉴스를 또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제가 추가했는데,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론 머스크를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에 출장 간 동안 일론 머스크를 만났는데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만났는데 뭐 두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 테슬라의 뭐 직원들과 함께 관계자와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서 단체 사진도 찍었네요. 삼성과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반도체 공동 개발을 비롯해서 차세대 IT 기술 개발을 위한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가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날까요? 모르겠습니다. 전혀. 아니야.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시스템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수주할 가능성이 있죠. 아, 지금 그거는 TSMC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 비즈니스는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칩에 있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엔비디아나 이런 칩들을 사와서 쓰다가 자체 칩을 설계를 했거든요. 그걸 TSMC가 만드는데 이걸 삼성전자가 일부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분명하게 협업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해서 그쵸. 전기차가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과연 삼성전자도 테슬라랑 일을 하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을지 뭐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볼게요. 자, 뭐 연내 사이버 트럭 생산은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이고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날 주주총회 때 옵티머스 공개했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동영상도 공개를 했는데 옵티머스가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는 영상입니다. 한국의 영상을 한번 볼까요? 지금 봐도 되나요? 네, 지금 이거 화면이 그럼 보일 텐데, 네, 괜찮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자, 이 로봇 옵티머스가 이것저것을 막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영상, 이 뭐 기가 팩토리 안에서도 막 움직이는 거 보이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미래는 전기차가 아니다, 로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테슬라의 수익의 상당분이 또 미래 로봇에서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네요. 네, 이런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미래라는 것은 이게 구현돼야지 주가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디킨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테슬라 주가가 높은 것은 이미 주가가 이게 다 반영이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생산 라인에 이들이 로봇이 쓰일 때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빠른 속도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로봇 기술이 저렇게 지금 저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생산 라인에서 조립 라인은 대단히 그 인간의 손맛이 느껴지는. 그렇죠. 미세하게. 네, 왜냐하면 그래서 거기는 지금 풀 오토메이션을 안 한 거거든요. 인간의 손맛처럼 로봇이 그렇게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느끼고 이렇게 뭘 떨어뜨렸을 때도 이렇게 딱 봤잖아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까지도 가져가기 위해서는 또는 이 새끼 손가락 뭐 이런 손가락까지도 아주 그냥 감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저는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테슬라는 항상 스토리를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스토리 하나가 있는 거고 로봇 스토리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스토리에는 크게 주가가 영향을 받지는 요즘 않고 있어요. 요즘에는 조금. 예, 근데 이런 R&D는 꾸준히 해나가고 있고 저도 언젠가는 테슬라 공장에서 인간의 위치가 로봇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언젠가는 앞으로 1년, 앞으로 2년 안은 아닐 거라는 거죠. 네. 더 먼 미래일 것이다. 네. 확실히 이게 실제로 적용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호건님은 이 영상 보시더니 팔과 손의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훨씬 자연스러워지긴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짱님이 김호수 아나운서와 최고의 테슬라 전문가인 이 박사님의 이 두 분 최고입니다. 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요. 자, 이것도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테슬라 신차 개발하고 있는 티저 이미지를 살짝 공개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만 살짝, 실루엣만 살짝 보여줬습니다. 자, 주주총회 자리에서 개발 중인 차량을 보여줬는데 머스크가 또 당신들을 매우 흥분시킬 2대의 새로운 제품이 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2대의 신차를 개발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앞으로 뭐 이걸 준비하고 있다 아니라 이게 개발 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이런 것이 이제 개발 중이라는 건 이제 아직까지는 컨셉카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것을 양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조금은 속도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언론이나 월가에서는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가 모델 하나는 저가 모델 2의 이미지일 것 같고 또 하나는 테슬라 전기 밴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들을 맞아요. 네. 테슬라가 밴을 만들겠다라고 일론 머스크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밴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아마 뭔가 밴 모델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두 가지가 실제로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자, 이렇게 주주총회가 끝이 나고 나서 시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반응했나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주가를 봤듯이 테슬라 광고 이 소식 그리고 새로운 모델에 대한 티저 이미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니까 오히려 주주들은 좋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아까 보셨듯이 173달러대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월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평가가 또 그닥 좋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해주신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키 애널리스트라고 이 사람은 뭐 대대로 사실 테슬라를 까는 사람이긴 합니다. 대체적으로 테슬라 약세론자인데 사코나키는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의 주총 이후에 더 힘든 길이 보인다라는 식의 평가를 했대요. 전기차 경쟁이 가속화하는 상황인데도 제한적인 자동차 라인이 역시 가장 문제다. 걸림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현실성 없는 공격적인 목표만 내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등급을 이 사코나키는 늘 언더퍼폼하고 있었답니다. 늘 언더퍼폼을 유지하고 있고 목표 주가도 150달러 수준으로 낮췄답니다. 아까 전에 앤드류 디킨슨 심지어는 쇼치는 사람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사코나키나 이렇게 일단은 월가에서는 주주총회에 대해서 썩 뭔가 명쾌하진 않다라는 식의 평가가 있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